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전면전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현재 양회를 진행 중이죠. 역대급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를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지식 파트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이슈가 단연 화두죠. 어떻게 이 통상 전쟁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이 중요할 것 같고 예. 미국 입장에 따라서 전면전을 완전히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우리 큰 틀에서 중국이 취할 전략에 대한 저희 예상은 예. 일단 최대한 강대강이나 전면전은 좀 회피하는 전략, 그리고 최근까지 나와 있는 뭐 관세나 제재에 예. 대해서 일단 중국의 어떤 대응 방식은 약간의 정밀 타격 형태를 취하면서 예. 아무리 올해 중국이 뭐 내수에 올인하는 해라고 해도 과거 이제 7년 전에 있었던 무역전쟁 일기보다는 좀 더 협상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쪽부터, 예를 들면 환율이라든지 그렇죠. 수입 확대나 이런 쪽에서 스몰 딜을 좀 여러 가지 유도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전면전을 좀 피하는 전략으로 저희는 궁극적으로 예상을 좀 하고 어. 있고요. 분명히 4월의 경우는 이제 어떤 그 협상이 진전되기가 좀 어려운 과정에서 시장이 조금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예. 중국 입장에서도 하반기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응 방식으로 협상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뭐 잘 풀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일각에서는 환율 전쟁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럴 가능성까지는 좀 배제해도 괜찮겠습니까? 사실은 7년 전에 저희 무역전쟁 일기 때는 예.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 환율 절하로 완충을 했었는데요. 그랬었죠. 사실 올해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보는 지표들은 수출 단가라든지 실질 환율 이런 것들은 예. 굳이 내수를 포기하면서까지 환을 절하해서 관세를 맞출 이유는 그러진 별로 않으니까. 없어서 환에 예. 대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안정과 강세 유도라서 양측 이해관계가 7년 전과는 조금 다르게 예. 환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절하 가능성을 좀 낮게 위안화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속보도도 나와서 저희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재무장관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1,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관세를 4월 2일로 연기하겠다라고 밝힌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회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양회에서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인대 개막일이었던 3월 5일에 예. 총리 업무 보고서 내용을 사실 보는 게 한 40에서 50% 정도의 이제 보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제도 이제 경제 관련 관료들의 어떤 기자회견 내용들도 있었고 그랬었죠. 또 한 이틀 후부터는 민생 관련 기자회견들이 좀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의 담화 가능성도 저희가 좀 보고 있어서 예. 뭐 큰 내용들은 큰 틀에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 부처들의 어떤 추가적인 기자회견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어떤 부처에 관심을 두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회기가 과거 뭐 10일씩 이상씩 하다가 예. 최근에 이제 회기가 일주일 내로 이제 줄면서 어제도 경제 관료들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뭐 인민은행장이나 재정부나 예, 그렇죠. 중국의 발개이라는 부처들이 모여서 했고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뭐 주택건설부나 재정부나 각각의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예.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3일 후에 이제 통합을 하는 뭐 민생 관련 발표라든지 또 외교 관련 기자회견이 또 오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장중에 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했습니다.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올해 큰 틀에서 예. 소비나 뭐 기술도 강조를 했고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제 작년 대비해서 포괄적인 개념의 재정 적자율이 GDP 대비해서 저희가 대략 한 2% 정도 확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작년 9월, 10월 달에 중국이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에서 시장의 이제 눈높이에는 조금 못 미친 거는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작년에 중국의 5% 성장에서 거의 1% 이상이 수출에 의해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예. 올해 수출도나 감안을 하면 시장에서 아무래도 관세 부과나 이런 어떤 행보에 따라서 조금 연중에 부족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 작년 대비해서 부동산의 상황이나 민간 자금이 부족하진 않으나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들이 최근에 조금씩 주가 부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관이 합동으로 재정의 어떤 역할은 계속하면서 소비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좀 경기를 띄우려는 노력을 갖고는 있어서 예. 뭐 의지가 아주 약하다, 뭐 혹은 쇼크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지켜볼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고 또 특히 중국의 장기 금리의 반응을 저희가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예. 뭐 주식도 주식입니다만 장기 금리의 최근 한 2년 동안 하락세 이후에 최근에 안정이 하향 안정이 되고 있는데 재정 정책에 대해서 주식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혹은 이제 채권 입장에서는 좀 악재입니다만 예.
장기 금리가 최근에 안정이 좀 되면서 부양책을 좀 지켜보자는 어떤 심리가 금융시장에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5%를 진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번에 경기 둔화를 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올해도 그렇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수 침체라든지 또 대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인정을 예. 하면서 뭐 기술 자립이나 내부적인 첨단 제조나 이런 쪽도 중요합니다만 어쨌건 내수나 소비에 대한 진작 의지는 밝힌 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5% 성장률 달성 자체가 난이도가 꽤 있고 특히 물가가 반영된 명목 GDP나 이런 디플레이션 압력을 좀 벗어난 지표들의 개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 큰 틀에서는 저희가 이제 리플레이션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물가나 가격적인 쪽의 상승을 좀 유도하는 정책을 이제 피겠다, 펼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수 부양에 상당한 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정책들에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번 그 정부 업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예. 재정 적자율은 어쨌건 작년 대비해서 GDP 대비 한 2% 정도 확대가 됐고 그 내용 중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잘 알고 있는 뭐 소비재 이구환신이라든지 예. 또 은행 자본 확충이라든지 또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배분은 있었는데 예. 사실은 최근에 내수를 감안했을 때 정부 투자의 강도라든지 부동산 주택 재고 매입이나 같은 구체적인 내수 부양책의 언급량 자체가 사실은 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민간 부분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국 정부가 올해 동태적인 수정을 제정을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예. 연중에 또 추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언급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재정 집행 강도나 이런 것들이 내수에 중요할 거라고 저희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산업에 중국이 더 집중을 할지 이 부분에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양회에서 AI와 로봇 같은 이 첨단 산업 지원책이 네. 큰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딥시크 이슈 이후에 또 예. 민영기업 자담회 같은 걸 열었다는 어떤 취지 그랬었죠. 자체가 결국에 민간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양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뭐 돈도 투입이 중요하지만 실력 대비 자신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로 검증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최근에 좀 입증이 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탈부동산하고 제조업 고도화시키겠다는 전략이 예. 맞았다는 걸 좀 더 강화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경제 관련 부처 수장들의 그 기자회견에서도 뭐 1조 위안 이상의 창업 투자 펀드가 나온다든지 또 구체적으로 AI 밸류체인이나 AI 플러스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물리 AI 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 양이 많이 늘어서 앞으로 2분기에 이제 중국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설정되는 과정에서 이 산업 관련된 첨단 제조라든지 하드웨어 쪽이나 AI 응용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주 관련해서 좀 네. 언급량이 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중국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이게 단기적인 어떤 상승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완전히 추세가 전환됐다 이젠 쭉쭉 잘 갈 것이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죠? 일단 뭐 저희가 좀 비겁합니다만 연간으로는 예.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어. 3월 달에 저희가 뭐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 중국의 기술주 특히 항생테크라든지 홍콩에 있는 기술주들의 랠리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과열 측면이 좀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계속 수급적으로 이어지긴 좀 어렵고 뭐 밸류에이션은 저희가 어떻게 어떤 상승 여력을 봐야 되는지는 차이가 좀 다 있겠습니다만 예. 올해 연간으로 기술주 혹은 AI 확산에 따른 중국의 저평가된 인터넷,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속 환기된 상태에서 재평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단적인 예로 지난 항생테크의 지난 전고점이 2021년 10월 달이었 여름 정도였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여력은 상당히 있고요. 다만 저희가 수급적으로나 실적 측면에서 3월 달은 원래 조정 압력이 매우 높은 달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도 좀 과열이 돼 있기 때문에 단기 랠리는 기술주 주도의 어떤 랠리가 조금 이제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갖고 있고요. 저희는 뭐 큰 틀에서는 올해 기술주와 소비주, 친환경 같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기타 나머지 섹터들이 좀 순환매를 돌면서 연간으로는 작년에 이제 4년의 바닥을 확인한 중국 주식이 올해
어찌됐건 등락을 하면서 네.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는 연간으로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어쨌든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번 달에는 뭐 조정 압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연간 기준으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뷰를 또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혹시 뭐 어떤 ETF나 다른 투자처에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뷰는 좀 무난하게 중국의 어떤 포지션이 워낙 또 작년부터 없었기 때문에 예. 중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본토의 CSI 300 지수라고 해서 중국의 1등 대표 예. 선수들을 모아놓은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이번에 랠리에 좀 동참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저희는 뭐 기술주 좋게 보지만 예. 어느 정도 소비주나 친환경 같은 수매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CSI 300을 좀 핵심으로 하는 전략으로 현 시점에서는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공격적인 테크 베팅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항생테크 또 중국의 과창판이라고 해서 이제 스타 50 지수 그리고 중국의 창업판이라고 불리는 차이넥스트라고 불리는 친환경 중심의 이 테크 지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고르게 바스켓으로 투자하는 전략도 공격적인 경우에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고 이게 뭐 중국, 인도, 뭐 홍콩 뭐 다양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신흥국을 꼽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는 뭐 인도라든지 뭐 혹은 뭐 대만이나 예. 브라질 뭐 이렇게 좀 다 같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중국과 홍콩이 상반기에는 우위에 있다고 보고요. 인도의 경우는 현재 그 내부적으로 어떤 그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소실된 상태고 예. 개인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압력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인도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뭐 10% 정도가 더 발생한다면 하반기를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네. 현재 신흥국 내 탑픽은 전체 신흥국에서 여전히 중국과 홍콩이 좀 더 올해 연간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방금 전에 인도를 하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특정 섹터나 혹시 뭐 종목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을 조금 베팅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인도 예.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조업이나 민간 소비 사실은 외국인도 들어왔지만 개인들의 또 수급 이런 예. 것들이 좀 과열이 됐었는데 하반기에 중국 그 인도 같은 경우는 특정 섹터보다는 이제 전체 시장이 매크로나 전체적인 모멘텀이 회복이 됨에 따라서 조금 이제 국가 전체를 좀 베팅하는 형태 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신흥국 전반적으로 중국 비중을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좀 올리는 전략이나 혹은 신흥국 전체를 그냥 조금씩 가져가는 전략으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갖출 때 신흥국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 파트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